화물 운송 자격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정답이 바로 연결된 기출지문 파이널 핵심 특강입니다. 자, 그리고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바로 정답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교통안전표지의 종류에는 지시표지, 규제표지, 주의표지, 보조표지가 있습니다. 지시, 규제, 주의, 보조. 2번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용인 화물 자동차는 배영입니다. 배영. 3번 유연 포장은 종이, 플라스틱 필름, 알루미늄 포일, 면포 등의 재료로 포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다음 중 유연 포장의 재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틀리기 쉽습니다. 종이, 플라스틱 필름, 알루미늄 포일, 면포. 윤쌤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4번 물류의 기능은 운송 기능, 보관 기능, 포장 기능, 하역 기능, 정보 기능, 유통 가공 기능이 있습니다. 운송, 보관, 포장, 하역, 정보, 유통, 가공. 5번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냐? 먼지입니다. 먼지. 6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란 고속 주행 시에 타이어 표면이 물결치는 현상으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대략 150km/h 전후의 주행 속도에서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50km/h. 7번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속도 위반 60km/h를 초과했을 때 벌점은 60점이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시 벌점은 30점,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은 벌점이 15점입니다. 8번 제4자 물류란 제3자 물류의 기능에 컨설팅 업무를 추가 수행한 것입니다. 컨설팅 업무. 9번 고무 같은 것이 타는 냄새가 날 때에는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가? 전기장치 부분에 이상이 있으며 바로 차를 세워야 합니다. 10번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은 축하중이 10톤 초과, 총 중량이 40톤 초과, 길이가 16.7m 초과, 폭이 2.5m 초과이며 높이는 4m 초과입니다. 이때 높이는 단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m입니다. 자,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길이 16.7m 초과, 폭 2.5m 초과. 11번 자, 여러분들 정지거리란 무엇이냐? 정지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가 바로 정지거리입니다.
트레일러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정지 거리는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입니다.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 자, 12번에 여러분들 보면 멸실이라고 있죠. 멸실은 뭐죠? 파괴된 상태를 갖다 멸실이라고 하고, 연착이란 늦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번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 즉 없어집니다. 1년 경과 시 소멸. 13번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운전석 앞창의 오른쪽 위. 14번 화물을 포장할 때 비나 눈이 올 경우 비닐 포장 후 박스 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휴대폰 또는 노트북 등 고가품의 경우 내용물이 파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박스로 이중 포장해야 합니다. 15번 트레일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풀 트레일러, 폴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돌리가 있습니다. 자, 트레일러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자, 트레일러의 종류, 풀 트레일러, 폴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돌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일러의 구조 형상에 따른 종류 어떤 것들이냐? 평상식, 저상식, 중저상식, 밴 트레일러, 오픈탑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자, 트레일러의 구조 형상에 따른 종류 어떤 것들이 있다? 평상식, 저상식, 중저상식, 밴 트레일러, 오픈탑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미 트레일러는 총하중의 일부분이 견인하는 자동차에 의해서 지탱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총하중의 일부분이 견인하는 자동차에 의해서 지탱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는 무엇인가? 그럼 정답 세미 트레일러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캠핑용 트레일러는 자동차 관리 법령상 승합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자, 캠핑용 트레일러 승합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16번 양방향 차로의 수를 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차로수라고 합니다. 차로수. 자, 다음 측대란 무엇인가?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 분리대 또는 길 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 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갖다 측대라고 합니다. 17번 주행거리에 대해 실제로 화물을 싣지 않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을 무엇이라고 하냐? 공차 거리율이라고 합니다. 공차 거리율. 공차 거리율이란 주행거리에 대해 실제로 화물을 싣지 않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을 말합니다. 18번 여름철 타이어의 트레드홈 깊이는 최저 1.6mm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여름철 타이어의 트레드홈 깊이 얼마? 최저
1.6mm 이상입니다. 홈 깊이를 갖다가 다르게 제시합니다. 최저 1.6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어떤 것들이냐? 공기압, 하중, 속도, 커브, 브레이크, 노면 등이 있습니다. 자,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어떤 것들이 있다? 공기압, 하중, 속도, 커브, 브레이크, 노면 등이 있습니다. 19번 파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요령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지문에서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이 제시되면 무조건 정답 슈링크 방식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이 나오면 무조건 정답 뭐다? 슈링크 방식입니다. 20번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하시 차만은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는 횡단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황색의 등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자, 황색의 등하시 차만은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는 횡단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엑기스만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21번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기포라고 있습니다. 기포라는 건 공기방울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21번 자, 베이퍼록 현상이란 무엇인가? 베이퍼록 현상은 수분을 함유한 브레이크 액이 끓어오르면서 브레이크 라인 내에 기포가 생겨 페달을 밟아도 유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는 현상을 갖다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22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특례 배제 사유 어떤 것이냐? 속도를 위반했는데 20km/h를 초과하여 과속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속도 위반 20km/h 초과 과속 사고입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속도 위반 10km/h 초과 과속 사고라고 제시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23번 이상 기후 시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100분의 50으로 줄여서 운행해야 되냐? 자,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자,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눈에 보이는 거리죠.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 자, 24번 여러분들 현가장치란 뭐냐? 현가장치란 도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와 화물에 더욱 유연한 승차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현가장치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현가장치와 관련 있는 현상 어떤 것들이 있냐? 요잉, 바운싱, 롤링, 피칭이 있습니다. 요잉, 바운싱, 롤링, 피칭. 자, 25번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의 아래쪽에 있는 트럭은 캡 오버 엔진 트럭입니다. 캡 오버 엔진 트럭. 자, 26번
내륜차와 외륜차의 차이가 큰 것은 어떤 차냐? 대형차입니다. 대형차일수록 내륜차와 외륜차의 차이가 큽니다. 자, 내륜차와 외륜차의 차이가 큰 것은 어떤 차다? 정답 대형차 체크하시면 됩니다. 27번 종합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31일 이내. 28번 택배 표준 약관의 규정상 운송물의 인도 예정일은 일반 지역은 2일, 도서 산간 벽지는 3일입니다. 일반 지역 2일, 도서 산간 벽지 3일입니다. 29번 중앙 분리대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냐? 광폭형, 연석형, 방호 울타리형이 있습니다. 광폭형, 연석형, 방호 울타리형. 자, 그리고 중앙 분리대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중앙 분리대 기능은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치명적인 정면 충돌 사고 방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중앙 분리대는 정면 충돌 사고를 감소시킵니다. 중앙 분리대 종류 어떤 것들이 있다? 광폭형, 연석형, 방호 울타리형. 중앙 분리대 정면 충돌 사고를 감소시킵니다. 30번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시간. 31번 전용 특장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덤프트럭, 믹서 차량, 벌크 차량, 액체 수송차, 냉동차 등이 있습니다. 자, 전용 특장차 어떤 것들이 있다? 덤프트럭, 믹서 차량, 벌크 차량, 액체 수송차, 냉동차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전용 특장차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32번 앞지르기 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한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자, 앞지르기 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 해야 합니다. 33번 화물의 인수예약은 반드시 접수대장에 기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기재한다? 접수대장에 기재합니다. 34번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은 어떤 것이냐? 상품 품질, 영업 품질, 서비스 품질이 있습니다. 상품 품질, 영업 품질, 서비스 품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과 관련 있는 것은 영업 품질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과 관련 있는 것 영업 품질입니다. 35번 정지 시력을 식별하기 위한 란돌트 고리시표의 색상은 흰 바탕의 검정입니다. 흰 바탕의 검정, 흰 바탕의 검정. 36번 제3자 물류의 발전 과정 어떻게 됐느냐? 자사 물류, 물류 자회사, 제3자 물류 순입니다. 자, 제3자 물류의 발전 과정 자사 물류, 물류 자회사, 제3자 물류. 37번 자, 여러분들 파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요령에 있어서 화물의 붕괴를 방지하는 효과를 한층 더 높여주고 풀 붙이기와
밴드 걸기 방식을 병용한 것은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입니다.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 여러분들 문제 지문에서 풀하고 밴드 걸기가 제시됩니다. 그러면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의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38번 재고품으로 주문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는 재고 신뢰성입니다. 재고 신뢰성. 39번 화물 자동차의 공용 차고지 설치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화물 자동차의 공용 차고지 설치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40번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튜닝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41번 트럭 수송은 철도 선박과 비교했을 때 문전에서 문전으로 배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어떤 것이 있냐? 수송 단가가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자, 트럭 수송은 철도, 선박과 비교했을 때 장점으로는 문전에서 문전으로 배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행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수송 단가가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42번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변합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 43번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 운행 허가 기간 10일 이내입니다. 44번 수배송 활동의 각 단계는 계획, 실시, 통제입니다. 자, 수배송 활동의 각 단계 계획, 실시, 통제. 자, 그리고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의 제4자 물류의 4단계는 1단계는 재창조, 2단계는 전환, 3단계는 이행, 4단계는 실행입니다.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 자, 그리고 자, 꼭 알아둘래요. 또 공급망 관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종합 물류입니다. 종합 물류, 종합 물류. 45번 운송장에 집하 담당자가 기재할 사항, 어떤 사항들을 기재해야 되냐? 접수 일자, 발송점, 도착점, 배달 예정일, 운송료, 집하자 성명 및 전화번호, 수하인용, 송장상의 좌측 하단에 총 수량 및 도착점 코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 운송장의 집하 담당자가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다시 한번 리피트. 운송장의 집하 담당자가 기재할 사항은 접수일자, 발송점, 도착점, 배달 예정일, 운송료, 집하자 성명 및 전화번호, 수하인용 송장상의 좌측 하단에 총 수량 및 도착점 코드 등이 있습니다. 자, 46번 운송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반은 한정된 공간과 범위 내에서의 제하의 이동을 갖다 운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하라는 건 여러분들 물건을 얘기합니다. 자, 한정된 공간과 범위 내에서의 제하의 이동을 무엇이라고 한다? 운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운송은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제하의 이동입니다. 자,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제하의 이동은 운송입니다.
0입니다. 47번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48번 입체 교차로는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기능입니다. 공간적으로 분리. 자, 49번 인적 피해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에서 사망 1명일 때마다 벌점은 90점이고 중상 1명일 때마다 벌점은 15점, 경상 1명일 때마다 벌점은 5점입니다. 사망 1명일 때마다 90점, 중상 1명일 때마다 15점, 경상 1명일 때마다 5점입니다. 자, 50번 주파수 공용통신 TRS는 화주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또한 화주의 화물 추적이 쉽습니다. 자, 그리고 GPS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밤낮으로 운행하는 운송 차량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 GPS 밤낮으로 운행하는 운송 차량 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엑기스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엑기스만 공부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존에 올려진 윤쌤이 강의한 내용들, 즉 당일치기 자료나 벼락치기 자료, 주목 강의 자료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빈출 족보 노트도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물 운송 자격 관련 내용들은 변경된 내용이 없기에 과거 자료를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기출족보 엑기스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시간이 임박한 분들은 꼭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